균형 가격은 P스타고 균형 거래량은 Q스타와 같습니다. 자, 이제 수요 곡선을 제가 뭐라고 읽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꼭 시장에 참가하는 소비자들을 줄을 세우는데 어떤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거냐면요. 가장 가치를 많이 부여하는 사람부터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어떤 제품에 대한 가치, 어떤 제품에 대해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저는 웬만해선 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정말 예,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 순서대로 이렇게 쭉 줄을 세울 수 있겠죠. 더 간절히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더 많이 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 둘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돈을 더 많이 낼 용의가 있다. 이게 같은 말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간절한 사람부터 이렇게 쭉 줄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제일 간절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여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매우 높은 지불 용의를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 이 시장에서 지불하는 가격은 P스타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낼 용의가 있는 가격은 이만큼인데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은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을 세이브한 거예요. 이만큼을 세이브한 겁니다. 그러면 이마만큼의 뭐가 발생했다고 우린 얘기를 하냐면 편익이 발생한 것이고 이것을 미시경제학에서는 소비자들의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플러스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10만 원인데 시장에서 그냥 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9만 원을 사실 세이브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99만 원어치의 잉여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런 방식으로 지불 용의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쭉 줄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대략 한뭐 15,0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데 시장에 가서 그냥 만 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5,000원만큼의 베네핏이 발생한 거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5,000원어치의 서플러스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면적에 해당하는 소비자 잉여를 실제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잉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경제학이 저는 사실 경제학을 매우 오랫동안 하면서 또 경제학 강의도 좀 하면서 그때그때 뭐 문득문득 소름 끼칠 때가 있는데요. 경제학은 실제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신비한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소비자 잉여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되게 좋은 것들, 나쁜 것들도 있고 좋은 것들도 있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규명해서 눈에 보이게, 눈에 밝히 보이게 드러낸다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면 경제 내 매우 많은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시장마다 사실 뭐가 창출되는 거냐면 소비자들의 서플러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물론 이제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거래가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시장이 존재하고 그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면 실제로 모든 시장에서 이런 서플러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공급자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사람은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불 용의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만 원을 지불해야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제품에 대해서 만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없는 것이죠. 커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커피는 어떤 사람은 되게 좋아하지만 그 특정한 커피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있습니다. 다른 커피는 아예 안 마셔요. 예전에는 막 마셨던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거 되게 예전에 젊었을 땐 되게 좋아했는데요. 20살 때 막 이럴 때는 제가 한 대여섯 살 때 스타벅스가 한국에 왔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처음 스타벅스에 가보긴 했는데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거 그 25살 때는 되게 좋아해서 자주 마셨는데 어느 한 30살쯤 되니까 이제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 목에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런 커피는. 아,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커피를 5천 원까지 주고 마실 용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천 원이다. 그러면 5천 원짜리 커피 시장에 가서 커피를 사 마시지 않겠죠. 이 사람은 이쪽에 있는 지불 용의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사람들은 아예 거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공급자들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들도 마찬가지죠. 공급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읽었냐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최소 가격이에요. 그래서 공급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줄을 세웁니다. 소비자들과 반대로 최소한 받아야 되는 가격이 나는 아주 조금만 받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기업부터 공급자부터 이렇게 쭉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은 커피를 한 잔 만드는데 이거 뭐 100원만 받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쭉 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 5,000원이 좀 비싸긴 하죠, 그렇죠? 커피 한 잔에 5,000원. 비싼 커피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급자에게는 이제 5,000원. 여기 있는 딱 큐스타에 여기 딱 서 있는 공급자는 어떤 공급자냐면 최소한 5,000원은 받아야 되는 그런 공급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급자는 뭐 한 6,000원은 받아야 되는 그런 공급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과는 반대로 최소한 받아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낮은 기업 공급자부터 시작해서 높은 공급자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어떤 공급자는 100원만 받아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렇죠? 100원만 받아도 괜찮은데 실제로 시장에 가서 커피를 판매하면 5,000원에 받을 수 있잖아요. 이 기업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공급자는 100원만 받아도 되는데 무려 4,900원이나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베네핏이 존재하는 것이죠. 뭐 계속 추가적인 설명은 다 생략하고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공급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이만큼의 편익이 발생하는데 이 편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듀서 서플러스라고 얘기합니다. 공급자 잉여죠. 프로듀서 서플러스고요. 그래서 시장이 존재해서 균형 상태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모두 발생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균형 시장 가격이 이제 5,000원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어떤 공급자는 6,0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5,000원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공급자들은 당연히 거래에 참여하지 않겠죠. 손실을 보면서 거래에 참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텍스가 들어간 경우에 소비자 잉여와 컨슈머 서플러스와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금이 도입이 됐고 실제로 거래가 되는 가격은 P1이고요. 공급자들이 받는 가격은 여기 가격입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네, 그냥 P2라고 한번 해볼까요? P2라고 하겠습니다. 공급자들이 받는 가격은 P2고요.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P1이에요. 자, 여하튼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가격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 이만큼이나 줄어드는 거죠. 자, 예전에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지불용이 가격은 이만큼인데 시장 가격은 여기에 있었으니까 시장 거래에 참여해서 상당한 편익을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금이 부과가 되고 공급이 감소한 다음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럼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커피 시장에 가서 커피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서플러스가 사라진 것이냐면요. 우선 시장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만큼의 컨슈머 서플러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시장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지불용이 금액보다 물론 균형 가격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지불용이 가격보다는 낮기 때문에 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다만 전보다 그 편익은 그 서플러스는 줄어들겠죠. 전에 이 사람들이 받았던 편익은